우선은 저번 주에 초기 컨설팅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나 체크할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양자기를 보고 그 양자기에 따라서 좀 틀어진 부분을 어떻게 퍼마닉스로 컨설팅하면 좋은지, 왜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 몸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몸을 이해해야지만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사실 그 양자기 1번부터 밑에까지 순서가 이 몸을 훑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 몸에 대한 사진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요즘에 가장 질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림프나 그리고 위가 왜 그러냐면 먹는 음식 식습관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이런 쪽이 되게 많이 영향이 가는데, 그래서 내 몸의 이 흐름이랑 이 방향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음식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는 간에서 해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 가는데 위장에서 다시 이제 소장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대장으로 이제 대장 소장하고 이제 직장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알게 되면은 그 각각 기관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 심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냥 심장이 뛰면 살고 안 뛰면 죽는다가 아니라, 심장은 모든 피가 생성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심장 질환이 문제가 되면 혈액순환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혈액순환이나 혈관의 문제를 어디서 근원지를 찾느냐 봤더니 사실 심장이랑 에너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양자 분석기를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맨 첫 번째로 혈류순환계가 있잖아요. 혈류순환계가 맨 처음에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질환은 혈류순환계로부터 스타트 되기 때문에 혈류순환계가 1번에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혈액순환만 많이 틀어져 있어도 TR90 해야 될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면밀하게 분석해주면 뒤에는 그냥 풀어내듯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틀어지면 다른 장기도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혈관으로부터 순환으로부터 막히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염증이 이제 더 안 좋게 악성으로 되게 되면 암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혈전이나 이런 덩어리들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디가 막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혈관 질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순환으로부터 건강이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가 틀어지신 분들은 그냥 TR 하셔야 돼요. 그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혈액이 좋고 혈관이 안 좋은 경우는 있어요. 혈액은 좋은데 혈관이 안 좋은 경우는 좀 있는데, 혈관이 틀어져 있는데 혈액이 좋은 경우는 사실 고혈압 환자분들이 고혈압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을 먹는 경우, 그 증상, 혈액을 맑게 하는 증상을 유지하거나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혈액이 오히려 맑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혈액이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혈관이 안 좋아지면 혈액이 당연히 탁하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걸 말씀을 할 때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파이프를 말해요. 만약에 파이프 간에 녹이 슬고 독소가 쌓이고 이제 노화가 돼서 녹이 슬고 이제 독소가 막 안에 쌓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무리 청정수가 흘러나온다 한들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절대 못 마시겠죠. 그런 것처럼 혈액이 맑게 나오더라도 혈관이 안 좋으면 아무 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심장 에너지. 심장 에너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심장이 많이 뛰지 않으면 혈액이, 이제 심장 에너지가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지금 오늘은 한 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20대 후반이고 아기 엄마고 원래 몸이 좀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비염이나
위염을 달고 살고 그리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딱 보면 나오죠. 심장 에너지가 너무 틀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심장 에너지가 틀어져 있다는 거는 순환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피를 생성한다고 했죠. 근데 그게 에너지 있게 빵 하고 퍼져야 손끝, 발끝 그리고 뇌까지 다 전달이 원활하게 되는 건데 심장이 틀어지면은 그 에너지가 우선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상동맥. 관상동맥은 그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연관이 다 돼 있는 거고 뇌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뇌혈관도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으로부터 혈액과 혈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특히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을 양자 측정을 하면 혈관은 거의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노화가 된 혈관이 우리가 진짜 그 파이프를 교체할 수 있는 몸이면 상관이 없는데 혈관을 꺼내다가 곧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혈관을 젊어지게 하는 유일한 식품이 있다. 전 이렇게 말해서 유스스펜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50대 중반에서부터 뭐 7, 80대까지 고객층들 중에서는 유스스펜 정기 구매자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냐면 저는 이 혈관만 가지고 그리고 뇌혈관만 가지고도 유스스펜을 충분하게 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스스펜은 단순 종합 영양제가 아니라 에이지락이 들어가 있고 혈관을 젊어지게 하고 그리고 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치매에 대한 유전자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그리고 스트레스성이 너무 심하신 분들 바이오진코랑 같이 컨설팅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장인데요. 사실 위장은 정말 다행히도 식습관을 많이 개선을 하면 빠르게 좋아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위장 연동 기능 개수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진짜 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두 번째는 위를 작동을 별로 안 시킨 거죠. 음식 먹는 게 규칙적이지 않거나 폭식하거나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잘 으깨가지고 영양분은 흡수하고 독소는 이제 다른 장기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덩어리지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흡수가 안 되면 그게 으깨지지 않고 덩어리져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장기를 더 손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위장 연동 기능 개수나 연동 기능 개수가 떨어져 있으면 장에 자극이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위 연동 기능 개수나 흡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알로에겔을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연동 기능 개수도 식습관 개선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해도 흡수 기능 개수는 개선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흡수 기능 개수는 알로에겔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 그리고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지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싼 똥 싸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위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내 몸의 영양 밸런스가 많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흡수 기능 개수를 높여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줄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흡수해 주시는 게 좋고 그 역할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게 소장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장도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져 있다. 그럼 이분은 진짜 영양 밸런스가 다 깨져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돼요. 위장 흡수, 소장 흡수가 떨어져 있으면 뒤에 비타민, 아미노산 이런 데 다 틀어져 있어요. 그거를 고려를 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되고요. 대장 연동 개수는 위장이 너무 안 좋은데 대장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덜어. 그런데 대장이 너무 안 좋으면 위장은 대부분 안 좋아요. 왜냐면 내려오는 그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맑은 물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밑에가 더 탁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순서로 아시면 되는데 대장 연동 기능 개수가 좋은 분들은 보면은 화장실 가는 걸 힘들어하진 않으세요. 뭐 변비가 있거나 이러진 않으시고 그리고 대장 흡수 개수는 장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 많이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안 먹는다고 하실 거예요. 흡수 기능 개수가 틀어지면은. 그런데 그분이 물을 많이 먹는데도 틀어져 있다. 그럼 물을 어떻게 드시는지 그리고 커피나 차를 따로 드시진 않는지를 점검을 해보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커피도 많이 먹어요. 커피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아니면 물을 벌컥벌컥 찬 거를 많이 드시고
이러면은 그 습관을 좀 개선시켜 드리는 거 아니면 물의 종류를 바꾸는 거 그걸 많이 권해 주시면 되고 장내 세균 개수는 변을 아무리 잘 봐도 세균 개수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위장에서 안 좋은 것들이 내려와서 그 찌꺼기가 많이 장에 쌓여가지고 배출이 안 되는 분들. 그런데 매일매일 화장실을 가서 장내 세균 개수가 높거나 하면은 그 본인이 알아요. 그 잔변감이 있다거나 뭔가 개운하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매일 화장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의 질과 상태 그리고 변을 본 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걸 많이 짚어주시면 되고 장내 압력 개수는 연동이랑 비슷해요. 압력이 있어야지만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압력 개수가 완전 무너져 있으신 분들은 배출이 안 되니까 이제 변비나 그런 독소들이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대장을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생고기가 뜨거운 그 태양빛을 받으면 부패하듯이 내 몸속에 대장의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장에 이제 독가스가 생기고 그 가스가 역류성으로 장기를 손상시킨다.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대장 기능이 중요해서 우리가 다른 건강식품은 안 먹어도 유산균은 먹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간 기능인데 우리가 원래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90% 이상이 간에서 해독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무분별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몸에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고 에너지 생산 기능이나 단백질 대사 기능이 틀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당신은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뀌셨네요 라고 말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간 기능을 보다 보면 대부분 담낭이나 쓸개를 떼버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건강 측정하다 보면 저 쓸개 없어요. 그리고 뭐 담낭도 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담낭이나 쓸개가 없으면 정상 수치로 나와요. 작동할 게 없기 때문에 정상 수치로 나오고 아니면 기능을 할 게 없어서 그 뭐지? 틀어져 있는 경우보다는 정상 수치로 아니 잘못 말했어요. 없으면 틀어진 걸로 나와요. 그 부분만. 그래서 약을 먹어서 유지되는 것들은 정상으로 나오고 없으면 진짜 그 기능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틀어지게 나오는 거를 그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거를 많이 언급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고 쓸개나 담낭이 없으면 간에서 에너지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버 포뮬러나 R2를 꼭 드셔야 돼요. 왜냐면 간이 제 역할을 해내기 너무 과부하가 되는 거죠. 쓸개 담낭으로 이제 흘러내려 보내지 않고 같이 작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쓸개나 담낭이 없는 분들은 리버 포뮬러나 R2 이걸로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간 기능에서 별로 별 차이가 없었는데 기존의 합병증이나 큰 질환이나 위장 기능 뭐 이런 게 다 틀어져 있는 분들은 꼭 건강식품을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몸이 싸우는 중이라고 말을 하시면 되거든요. 영양분이 들어왔고 독소는 나가야 되니까 몸이 지금 싸우는 중이라서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되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다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은 되게 우리 몸에서 대사를 잘하고 영양소를 흡수해내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떨어지면 식품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 기능 식품을 무조건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신장 기능인데 대부분 신장이 다 안 좋거든요. 왜냐면 순환장애를 다 가지고 있고 잘 붓는 분들이 많아요. 잘 붓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잘 붓는 분들은 사실 독소 배출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건강하게 한 다음에 하시면 좋은데 신장 기능을 건강하게 하려면 에너지를 몸에 많이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라이프팩이나 유스스펜을 먹으면 신장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장이 틀어지면 당뇨, 단백뇨 수치, 단백질 흡수가 안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그것들이 나빠지게 되면
당뇨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뇨에 좋다는 식품들은 결국에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품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거. 그리고 몸에서 당이 빠져나가니까 몸이 계속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 당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당이 계속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떨어져서 식욕이 왕성해지고 살이 더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붙으면 내 몸에 순환장애가 올 수밖에 없겠죠. 지방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뇨나 이런 신장 기능 저하는 살도 찌지만 모든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정말 안 좋은 그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식습관이나 이런 거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폐기능이에요. 폐기능은 요즘 진짜 많이 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이 너무 크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가장 많이 손상이 받는 부분이 바로 폐예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나 기관지 그리고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가 정말 치명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정말 잘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특히 폐 총량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폐 기능을 많이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폐 기능을 많이 상실하면 어떻게 되죠? 호흡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폐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그러니까 몸의 대사들이 또 다시 뒤틀리기 시작한 게 똑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정보가 뭐냐면 폐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어요, 유스킨에. 바로 점프 스타트예요. 그래서 저는 폐 기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트라이얼 패키지 2달치 사셔가지고 점프 스타트 같이 드시면서 트라이얼 하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본인이 자각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폐암 발견을 늦게 하거든요, 보통. 3기수 이상에서 대부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유전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점프 스타트를 되게 자주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폐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했는데, 집에 그 인덕션보다 가스레인지 많이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많이 쓰시거나 그리고 폐 기능 안 좋으신 분들, 폐암 환자분들 보면은 직업군이 대부분 가정주부거나 그리고 요리사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가스불이 하루 종일 쐬고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아니거든요. 환기도 잘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유전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집에 가스레인지 없애시라고 인덕션 설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방 안에서 빨래를 말리는 행위는 살인행위예요. 섬유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향 그런 것들이 폐를 다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머무는 공간에서 절대 빨래를 말리지 마시고요. 그 요즘에 건조기를 많이 쓰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컨설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폐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뇌기능. 이분이 지금 멘탈적으로나 스트레스 쪽으로 되게 안 좋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지수나 기억지수가 진짜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죠. 염증이 악성으로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그리고 몸의 순환이 안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그리고 몸에 경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스트레스는 진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코티트롤을 진짜 많은 현대인들이 먹어야 돼요. 코티트롤. 나는 별로 감정이 기복이 없어. 나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은 걸 먹어도 해소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생활 패턴을 바꿔도 개운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스트레스를 다스려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뼈 기능인데요. 지금 이분은 뼈가 많이 틀어져 있진 않지만 뼈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대부분 살이 쪄 있죠. 왜냐면 몸에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영양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영양소를 어디서 뺐으냐? 칼슘에서 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중의 칼슘이랑 비교를 하죠. 시중의 칼슘이 흡수를 하는데 우리 그 유스킨 칼슘보다 최소 4배에서 10배까지 함량이 많아요. 그래야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딱 하루 권장량치가 먹는 거잖아요. 그 위에도 부담이 없고 영양분으로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 있는 거는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중에 있는 거를 하루에 하나를 먹는다고 하면 그 하나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30정짜리예요. 30정짜리에 1번째 먹었던 칼슘과 중간 15번에 먹었던 칼슘의 양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배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발점이 그런 거긴 한데 칼슘이 특히나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꾸준하게 동일한 양을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선 다르고 흡수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 있는 칼슘은 유실되지 않을 정도가 돼도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저희는 유실되는 정도가 아니라 뼈 사이사이를 채워줄 정도로 최고의 그 본포뮬러라는 식품이 있잖아요. 근데 칼슘 자체가 흡수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젤리로 드시면 됩니다. 젤리가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혈당이에요. 아까 폐기능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왜 이 두 가지는 파란색, 노란색이 없을까요? 왜 빨간색으로 바로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만 틀어져도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상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측정치가 얼마나 정상적 범위에 있는지를 비교를 꼭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워낙 날씬한 분이어서 크게 타이트한 부분은 없지만 누군가 보면은 실제 측정지가 2.985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실상 0.0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은 조금만 틀어지면 인슐린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혈당 지수나 요당 지수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당이 혈당 전에 이제 배출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요당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혈당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소변으로 막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 수치에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그 당이 이제 그 원활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고 다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도 아까 신장이 좋은 식품들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프팩이나 그리고 유스스펜이 좋고 그 다음에 화이버넷 몸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화이버넷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틴 있잖아요. 콜레스틴을 드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콜레스틴을 다량으로 구매할 수 없고 전문 약사만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보게 해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틴 자체가 진짜 콜레스테롤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저희 파마넥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유산균도 그렇고 그리고 에스테라도 그렇고 그 콜레스틴도 그렇고 좋은 걸 더 많이 늘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에 좋은 그 균을 좋은 걸 늘려주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좋은 거를 늘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을 해야 면역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장 환경에서도 분명히 유해균이 공존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 수치의 비율을 일정시켜 주는 게 파마닉스인 거예요. 우리 몸에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파마닉스인 거지 좋은 걸 계속 때려 넣어주는 거는 많아요, 시중에 너무. 근데 너무 좋은 것만 넣어주고 나쁜 것은 이제 배제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계속 과부하가 되면 몸이 못 버티겠죠. 그런 것처럼 밸런스를 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호르몬제도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는 그 여성 호르몬의 수치를 비율을 유지해 주는 거지 좋은 호르몬을 많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 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타민 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장 기능 떨어지신 분들은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다 틀어져 있을 거라고. 비타민 다 틀어져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분도 그 뭐 고려은단 뭐 이런 비타민 말하시더라고요. 비타민 중에 특히나 B군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야외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B군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면역이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요즘에 비타민 B군을 찾아서도 먹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좀 강조를 하면서 비타민 설명을 저는 하는 편이고, 그리고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천연 비타민은 진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의 영양소와 이 대사를 움직여주는 영향을 해주는 거고, 합성 비타민은 그 석유 있죠. 석유에서 추출한 거를 막 돌려요. 막 돌리면 비타민으로 인식되는 그 분자 구조 있죠. 그 구조가 나오는 순간 딱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비타민인 거예요. 비타민의 그 분자 구조만 갖고 있는 성분은 비타민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런데 합성 비타민도 비타민이라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그 분자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비타민을 먹었어, 내가. 그러면 우리가 피로도가 덜하겠지? 이러는 우리 생각 있죠. 그 생각 때문에 역할을 하는 거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천연 원료만 들어간 게 천연 비타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이 다 틀어져 있는 분들은 이 비타민 수치가 다 틀어져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 대사나 이런 게 다 무너져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사시거나 비염, 아토피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다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비타민 드셔주셔야 돼요. 종합 비타민 드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있어야 단백질이 더 원활해지는 건데, 특히 우리가 저는 밑에 것까지는 다 설명을 안 해요. 안 하고 리신과 트립토판을 얘기하는데, 리신과 트립토판은 수면 장애나 스트레스가 높으면 분명히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신, 트립토판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 혹시 수면의 질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못 자요. 예민해요. 라고 말을 많이 하시고, 잠은 잘 자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럼 일어나면은 한 8시간 정도 자면 개운하세요? 이러면 안 개운하다 그래요. 그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냥 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두 부분이 틀어져 있으면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 많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신다면, 그럼 벌써 나왔죠. 리신과 트립토판이 높으면 수면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 코티트롤 그거 같이 먹으면 너무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인데, 갑상선이 기능 저하증도 있고 항진증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호르몬 불균형이고 몸에 이제 교란이 일어난 건데, 사실 우리가 파마넥스에서 이 호르몬 교란의 원인을 찾아서 이 교란을 풀어내는 방법만 나오면 TR9T를 뛰어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와 그 지방이 쌓이는 거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또 살이 죽어도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TR9T를 먹어도. 그런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호르몬의 문제거나 흡수의 문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의 문제예요. 근데 양자 측정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뭔지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뭐 생리불순이 심하신 분들. 근데 생리불순이 심하면 스트레스랑 호르몬 교란이 둘 다 같이 온 거기 때문에 같이 추천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스트레스랑 위장장애가 같이 오기 때문에 코티트롤이랑 알로에겔, 유산균을 같이 추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요즘에 이제 호르몬 문제는 환경 호르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소 배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해독과 에스테라를 권해주시는데, 에스테라 1은 가임기 여성, 아직 임신 전의 여성이고, 그 다음에 갱년기가 다가올 거. 근데 저는 출산 이후는 무조건 에스테라 2를 먹게 하는 게, 거기에 이제 뼈를 보호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에스테라 2를 권해드리는 게 더 좋더라고요. 출산 이후에는. 그래서 그거를 분류하셔가지고 잘 드시면 좋고, 에스테라 1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드셔도 되거든요. 그 생리통 심해지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때부터 드셔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비만증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가 틀어져 있다. 이미 이분은 한번 일주일 동안 굶어보세요. 살 절대 안 빠지실 거예요. 라고 전 말을 해요. 이미 몸은 저장하는 몸으로 바뀌었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 그럼 살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TR9T밖에 없다. 라고 저는 이제 강하게 클로징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알더라고요.
아무리 샐러드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느끼고 그걸 이제 느끼는 순간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가 틀어져 있는 거를 입증만 하면 너무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색 지방 조직. 갈색 지방 조직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이상계수가 틀어지는 순간 동일하겠죠. 지방을 잘 태워주지 않기 때문에 쌓이는 지방이 되고 그러면서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되게 마른 체형이신 분들 클로징 해야 되잖아요. 마른 분들. 근데 그분들도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부터 살이 찔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중성지방은 거의 다 틀어져 있어요. 이분도 되게 마르신 분이에요. 키가 158에 몸무게가 45kg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복부는 지금 있잖아요. 이미 내장 지방은 쌓여 있으시네요 라고 말을 하면 알고 있어요 본인이.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데 배가 확실히 나온다고. 그러면 그 내장 지방을 운동을 해서 뺀다고 하면 절대 안 빠지거든요. 내장 지방은 운동으로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 그 쌓여있는 지방층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 빼기는 그만큼 어렵고 그리고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해도 내장 지방은 안 빠져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이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식품 티알라인-T 점프 스타트다 라고 말씀을 하면은 진짜 내 복부에 이 살이 빠지고 왕자만 생길 수만 있다면 나는 티알라인-T를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만증을 되게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리는 편이에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임기, 갱년기 여성을 구분해서 체크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테라를 추천해 드리는데 칼슘이 너무 틀어져 있는 분들은 에스테라랑 칼슘을 꼭 같이 드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살 하죠. 나이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이 지금 노화가 되고 그 갱년기가 오는 순간 우리 영양소가 이제 우리가 맨날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독소 배출했던 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몸에 쌓일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태울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나 배나 등 이런 쪽에 완전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완전 지방이 덩어리지게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를 꽁꽁 싸매는 그 몸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너지 중에서 칼슘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이 지방만 쌓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뼈에서 더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해독도 피도 못 내보내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칼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드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궁근종이나 지렴 이런 것들을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궁근종에 진짜 좋은 게 있어요. 바로 티그린이에요. 티그린인데 티그린이 자궁근종에 왜 좋냐면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비염이나 몸에 면역 알러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엘로프리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엘로프리랑 티그린 같이 드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 염증을 케어하는 거는 티그린인 거예요. 왜냐면 그 티그린에 우리 몸에는 T세포가 있어요. 그 염증과 싸우는 그 암세포와도 싸우는 T세포가 있는데 그 T세포를 강화시켜 주는 게 바로 이 티그린의 그 카테킨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투병 중이신 분들한테 그 티그린이랑 G3를 많이 먹게 하는 이유가 티그린은 그런 암세포랑 싸울 수 있는 몸의 상태를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생기는 염증들을 완화시켜주는 게 티그린이거든요. 그런 걸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로 G3를 먹게 하는 이유는 면역 기능이에요. 우리가 감기약 대신에 G3 먹지 않나요 요즘에? 저는 감기약을 안 먹은 지가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그냥 G3랑 라이프팩 한 번 탁 털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G3가 우리 몸 암 환자들은 어때요? 그 염증과 암세포와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축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거. 그게 바로 G3예요. 그래서 그 레이시맥스까지 같이 드시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났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혹시 이렇게 진행했을 때 그리고 기존의 파마넥스를 드실 때 뭔가 궁금하셨던 부분을 Q&A 잠깐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